네, 우리 오늘 2차 함수 마지막입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으로 왔어요. 드디어 오늘 요거 하고요. 이번 주는 조금 문제 풀이하면서 문제 좀 잡아가도록 할게요. 얘들아, 우리가 이제 끝까지 다 왔어. 끝까지 다 왔어. 2차 함수라는 것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잡는다고 했어요. 이렇게 다 전개된 것을 우리 무슨 형이라고 배웠지? 전개된 식을 일반형이라고 한다라는 이런 표현법은 조금 기억해주는 게 좋아. 왜냐면 앞으로도 계속 나올 표현법 중에 하나거든요. 보자, 요번에 일반형이라고 했어. 쌤이 일반형에서 강조했던 내용은 딱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우리가 변형하는 과정은 분명히 할 줄은 알아야 돼. 변형하는 과정이라는 게 뭐냐면 2차액에서 묶은 다음에 완전 제곱식 발견했던 그 과정 기억하시죠? 그거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고 있자라고 했었고 뿐만 아니라 뭘 기억하자라고 했었냐면 뭐에 대한 방정식? 이게 추계 방정식에 대한 공식 정도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뭐였을까? 오케이, 고맙습니다.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추계 방정식이라는 공식이 있었어. 이 추계 방정식을 알아두면 땡표한 이유는 얘랑 같은 게 하나가 있었는데 얘랑 같은가? 누가 생각나? 꼭지점이 생각나야죠. 꼭지점이 생각나고 있는 거 맞죠? 꼭지점에 뭐에 좌표야? x좌표랑 같은 게 추계 방정식의 역할이기 때문에 얘는 필수적으로 기억하자라고 했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 두 번째, 이 형태를 많이 보기도 했었죠. a에다가 x-p의 제곱 더하기 q 이렇게 변형해가는 과정을 우리는 했었다 이 소리야.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합니까? 표준형이라고 할 거예요. 얘들아, 표준형이 좋은 이유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때는 사실 일반형보다는 표준형이 더 좋기는 하죠. 그죠? 얘가 좋은 이유는 뭘까? 여기에 드러난 정보 중에 대표적인 건 꼭지점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형을 활용할 때 그래프를 그리는 게 더 수월했다 이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뭡니까? 꼭지점의 x좌표는 추계 방정식과도 같기 때문에 추계 방정식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면 우리가 보통 표준형을 사용하는 것도 많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이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돼? 봐봐, 우리는 이제 역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어떤 문제를 봤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라는 이런 수식이 있었대. 그럼 우리가 그동안 뭐 했어? x-1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이 나오기 때문에 더하기입니다. 요 정도로 문제를 풀었었어. 그지? 그래서 얘는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어떻게 표현했을까? 1,2를 꼭지점으로 갖고 아래로 블록 그래프였구나 라는 이 정도 예측은 우리가 했어. 얘까지 맞죠? 이제 이번에도 뭐 할 거예요? 거꾸로 하는 과정을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거꾸로 가는 과정을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야. 그럼 우리가 핵심은 하나가 이게 있겠지. 때에 따라서 일반형을 쓸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표준형을 쓸 수도 있는데 어떤 케이스일 때 어떤 식을 사용하는지에 포커스를 둬서 오늘 내용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개념북이고요. 몇 페이지입니까? 151이니까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필수 예제 1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바로 문제로 들어갈 겁니다. 얘들아, 문제 좀 같이 한번 봐봐. 네, 얘 한번 볼게요. 얘들아, 다른 정보 다 없이 얘만 주어졌다라고 칠게요. 네? 문제 있어? 아니요. 괜찮은 거야? 네. 봐봐,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진 거야. 지나는 한 점이 주어진 거 맞지? 이해돼? 그때 우리가 뭐 하자고요? 둘 중에 하나로 명확한 이차함수식을 찾는 게 우리 목표라고요. 근데 얘들아, 느낌적으로 혹시 올까? 이 문제요, 꼭지점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알잖아요. 그죠? 그럼 둘 중에 꼭지점의 좌표가 명확하게 들어가는 거는 표준형이었다 보니까 뭔가 함수를 예측하기를 표준형은 좀 바로 잡을 수가 있는가? 라는 고민을 해볼 수는 있는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돼? 한번 해볼까요? 얘들아, y의 최고 차이기에서는 모르니까 a로 살릴 수밖에 없는 거는 맞죠? 꼭지점에 x좌표가 마3을 썼을 때 그렇다는 것은 제곱 아래가 0이 됐던 값이 마3을 썼었다 이 소리거든. 이 괄호에 누가 들어갈까? x 플러스 3인 거 이해가 됩니까? 여기까지 맞아요? 그 다음에 꼭지점의 y좌표를 명확하게 알다 보니까 여기 자리를 알까 모를까?
압니다.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아, 꼭지점을 할 때는 표준형을 활용해서 문제를 푼 게 나쁘지가 않겠다 이 소리야. 왜? 미지수 하나만 써서 식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이해되시죠? 그럼 문제에서 A만 걸면 끝나는 것 같아. 문자를 하나 쓰고 있기 때문에 조건을 하나만 주어줘도 괜찮은 거 맞죠? 그 조건이 뭐로 주어졌어요? 마이너스 5,15를 지납니다 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 계속 하던 대로 갈게요. 지난다는 것은 대입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15는 A에다가 마이너스 5 대입하니까 4로 바뀌는 거 맞아요? 맞죠? 그 다음 빼기 1 되는 거 맞죠? 따라서 4A가 16이었기 때문에 A는 얼마다? 4였음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럼 함수식이 명확하게 나오죠. Y는 4A, X 더하기 3의 제곱에 마이너스 1과 같았다 라고 나온다 이 소리야. 어려운 거 있다 없다? 없다. 뭔가 조금 암기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꼭지점만 알아요? 일반형으로 가면은 답도 없어요. 무조건 뭐 하자? 표준형으로 가는 게 가장 베스트다. 여기까지 괜찮죠? 봐봐. 다음 예제도 한번 볼 거예요. 얘들아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필수제 2번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2번 문제 가서 보니까 주어진 정보가 축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다. 그죠? 얘들아 축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어. 이때도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건 표준형이 나쁘지 않게 잡힐 것 같기는 합니다. 어떻게 해요? Y는 최고차이에서는 모르는 상태이기는 해. 근데 축은 꼭지점의 X좌표와도 같았었거든? 얘가 0이 됐던 애가 4였다면 여기 X-4가 들어가는 거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근데 문제는 꼭지점의 Y좌표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얘 뭐 해야 돼요? 미지수로 잡는 수밖에 없거든.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럼 봐봐 얘들아. 문자를 몇 개 썼냐면 2개를 적어도 쓰고 있어. 그렇다는 것은 식도 적어도 2개 이상은 나와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식 하나는 뭐 2,3을 지난다는 정보와 식 하나는 뭐 3,-3을 지난다는 정보로 문제를 풀어라 요 소리야. 한번 해볼게. 2,3을 지난이다. 3은 2를 대입하니까 4a 더하기 b로 잡히는 것 같아요. 맞죠? 또 3,-3을 지난데요. 마이너스 3은 3 대입하면 a 더하기 b로 잡히는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연방 풀기 위해서 위에가 아래가 빼봅시다. 6은 3a란 말이지. 따라서 a는 2가 될 것이고요. 만만한 아래씨가 대입해보면 b는 마이너스 5라는 것도 할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맞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함수식은 뭐가 됩니까? y는 2의 x-4의 제곱에 마이너스 5와 같았다 라고 잡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필수예제 1, 2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꼭지점이나 축의 방정식이 주어졌다. 그럼 어떤 형태로 활용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 표준형을 쓰는 게 가장 베스트다. 여기까지 맞죠? 왜? 표준형에서 그 정보들이 다 드러나는 식이 표준형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괜찮죠? 연습을 좀 물어봐야 될까? 규빈아, 꼭지점이 마이너스 5,1이에요. 꼭지점이 마이너스 5,1이에요. 그럼 얘를 보고 함수식을 어디까지 적어볼 수 있을까? y는 x 플러스 5 플러스 아주 잘했다. 우영아, 이번에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3,-1에 함수식 어디까지 써볼 수 있을까? y는 a 가로하고 x 플러스 3 마이너스 2. 오케이, 아주 잘했죠? 그지? 범진아, 이번에는 축이 x가 1이래. 축의 방정식이 주어지기를 x가 1이래. 함수식을 어디까지 쓸 수 있을까? 축이 x는 1로 주어졌다. 함수식 어디까지 쓸 수 있을까? 네, 진아, 어떻게 될까? y는 16a 마이너스 16이 어디 갔어요? 16이 어디 있어요? x 마이너스 1 네, a에 x-1의 제곱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다음 플러스 플러스 b 이거밖에 없어. 축이 주어졌으면 얘밖에 없어.
민정아 라스트로 가자. x가 마이너스 3이라는 첫 방에 주어졌어요. 함수식 어디까지 씁니까? y는 x 플러스 3의 제곱 네. 플러스 b. 아주 잘했어. 범진아 한 번만 더. x가 마이너스 2라는 추계 방정식을 갖는데요. 함수식 어디까지 써? y는 a 바로 x 플러스 2 바로 닫고 제곱 플러스 b. 아주 잘했다. 여기까지 해야 돼요? 문자 두 개가 싫더라도 이거밖에 없다. 이게 최선이다. 오케이? 얘들아 예제 3번 갑시다. 필수 예제 3번. 얘들아 필수 예제 3번부터는 조금 집중해서 봐주세요. 얘들아 필수 예제 3번 볼게요. 주어진 정보가 뭐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습니까? 막 문제를 가서 보니까요. 얘들아 필수 예제 3번에 가서 보니까 막 꼭지점이 얼마인데 이런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축이 얼마인데 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런 문제는 뭡니까? 마이너스 1,9를 지나요? 0,4를 지나요? 1,1을 지나요? 얘는 아무런 특징적이지 않는 점에 대해서 주어진 거지.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요 그냥 지나는 새 점에 대한 정보만 주어진 케이스라고 그냥 생각하는 게 좋아. 여기까지 이해돼요? 축도 아니야, 꼭지점도 아니야, 그냥 아무 개에 지나는 세 점. 아래로 블록이고 위로 블록인지도 모르는데 아무 개의 세 점이 주어진 형태가 요 문제다 이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돼? 봐봐, 얘들아. 선생님 일단 하던 대로 가볼게. 필기는 하지 마시고요. 하던 대로 가볼게. 우리 지금 하던 대로 가겠다는 건 뭐야? 지금까지는 표준형을 일반적으로 잡고 문제를 풀었었거든요. 여기까지가 맞죠? 네, 그럼 이거 하던 대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첫 번째 시는 뭐냐면 지난다는 건데 대입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번에도 대입하자. 9는 a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의 제곱 더하기 q 이렇게 식이 잡히죠. 또 하나 0,4로 갑니다. 4는 0을 대입하더라도 AP 제곱 더하기 Q 이렇게 잡히죠. 또 하나 3번 1,1을 지난답니다. 1은 A의 1-P의 제곱 더하기 Q로 잡히는 거 맞죠? 여기까지 이해돼? 봐봐. APQ라는 문자는 3개씩 3개 연방을 통해서 풀 수 있는 거는 맞긴 해. 근데 얘요 몇 차짜리인 연방이에요? 2차짜리인 연방이 발생해버리죠. 2차짜리인 연방 우리 배운 적 있어 없어? 없거든. 그러면은 봐봐. 이렇게 푸는 게 풀 수는 있지만 우리한테 익숙치는 못한 방법이야. 그럼 좋은 방법일까? 별로 안 좋은 방법일까? 안 좋은 방법이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돼? 너희가 눈에 봤듯이 세 점을 지날 때 표준형으로 잡아버리면은 2차에 대한 연방으로 불려. 그러니까 그닥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우리 아까 표준형 아니면 어떤 형태 배웠지? 일반형 배웠죠. 일반형에 대한 수식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잡고 푸는 수밖에 없다라고 배웠었는데 맞죠? 그래서 얘만큼은 뭡니까? 표준형은 웬만하면 쓰지 말고 유일하게 뭐 사용하는 문제? 일반형 사용하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웬만한 거는 다 표준형으로 잡는 게 베스트인데 유일하게 일반형이 쓰이는 문제가 있어요. 그 예제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예제가 딱 뭐야? 지나는 세 점을 지날 때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따라서 유일하게 일반형을 활용하는 케이스로 이 문제 일반형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함수식은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세 점을 다시 대입해 보겠습니다. 9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a-b 더하기 c 되는 거 맞죠? 0,4 활용할게요. 4는 0, 0 들어가니까 c만 남습니다. 1,1 활용할게요. 1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식 하나, 즉 문자 3개씩 3개짜리인 연방이 되는 건 맞아. 그래도 아까보단 낫다 이 소리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죠? 따라서 C는 3입니다. 그럼 이 식은 다시 쓰면 A-B는 5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C가 4였기 때문에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아는 거잖아? 그럼 따라서 A, B 끝까지 할게요. 두 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합시다. 그럼 A는 원래 2A가 2였기 때문에 A는 1 되는 거 맞겠죠? 그 다음에 대입해서 마 3이 되려면 B는 마 4가 되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 따라서 함수식 끝까지 쓰면 뭡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필수 예제 3번과도 같은 지나는 세 점 주어질 때는 어쩔 수 없다. 무조건 일반형을 쓰는 게 가장 베스트다. 웬만한 다른 케이스들은 죄다 뭐 할 거예요? 표준형을 쓸 거지만요.
좀만 힘내주세요. 이제 유형 딱 하나 남았습니다. 유형 딱 하나 남았어요. 얘들아 4번 별표 좀 쳐줄래? 유형 4번 별표 좀 쳐주세요. 무슨 말인지는 조금 알 수 있어. 얘들아 유형 4번을 보기 전에 우리가 앞서서 이런 문제 봤던 걸 기억하니 얘들아? 보자. 이 참수가 있고 x축하고 뭔가 두 점에서 만나나 보다요. 근데 얘 뭐하래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우리 이런 문제 본 적 있죠? 그때 선생님 이 함수식을 이렇게 써볼까? y는 마이너스 3에 그냥 마이너스로 줄까요? 잠깐만. 네, 이런 함수라고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해볼게. 일단 우리 하던 대로 갑시다.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가정 문제 뭐부터 할게? 그치? 꼭지점이 필요했던 것 같아. 왜 꼭지점은 뭐 y좌표를 활용을 하니까. 꼭지점은요 변형을 통해서 갈까요? 추계방정식으로 갈까요? 변형을 통해서 가는 게 조금 더 깔끔하겠죠? 그럼 변형 갈게요. 그럼 마이너스 3으로 바꾸면 x제곱 마이너스 5x까지는 써야 하는 것 같아. 그 다음 이거 반의 제곱입니다. 반 하면 2분의 5고요. 제곱하면 4분의 25 들어가는 거 맞죠? 그 다음 빼기 4분의 25에 식의 변화가 없고 뒤에는 마이너스 12는 그대로인 거야. 봐봐 계산에 조금 성마셔도 그냥 봅시다. 여기는 x-2분의 5의 제곱으로 들어가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곱하면 이거예요. 4분의 75 마이너스 12 이렇게만 남나가. 얘까지 이제 뒤에 거 굳이 계산하지는 않을게. 양수되는 거는 맞고. 그래서 얘 꼭지점의 좌표가 일단 2분의 5, 얼마라고 해결이 됐다라고 한번 쳐보죠. 얘까지 이해돼요? 그 다음 어떤 과정을 거쳤어요? 그 다음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y에다가 0 대입해요. y에다가 0을 왜 대입해야지 재영아? 뭐 구하려고? x 그치. 봐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얘들아 어쩔 수 없이 밑변이 나와야 돼요. 그치? 이 밑변에 대한 길이는요. x축과 만나는 이 두 점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게 가장 우선순위이지 않았을까?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어떤 함수가 있는데 x축하고의 교점이야. 그러면은 x축은 또 다른 이름으로 y는 0이라고 했었잖아. 맞죠? 그랬을 때 연방의 회화 같아서 둘이 같게 되는 x를 구하는 과정이 그 x값들이 각각 얘와 얘랑 같았다라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0으로 잡은 상태에서 선생님 마삼으로 좀 나눌게요. x제곱에 마이너스 5x에 더하기 4는 0 되는 거 맞겠죠? 그럼 얘는 x-1에 x-4는 0이 되기 때문에 x는 1 또는 4가 됐음을 알 수가 있었어. 그래서 이 x좌표는 1이고 이 x좌표는 4다. 그래서 넓이를 구할 수가 있었다. 이 과정을 했었다고요. 여기까지 기억합니까? 진이 여기까지 괜찮아? 승준이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아요? 봐봐. 근데 쌤이 이제부터 뭐 하자? 꼭지점은 굳이 집중하지 않고 이 과정에만 조금 다시 집중을 해볼게. 우리 앞서서 뭐 했어요? 이참수와 x축에 만나는 점들은 충분히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뭐 하자고요? 역으로 가보자고요. 이번에도 역으로 가보자고. 이게 핵심이다. 여기까지 이해돼? 봐봐. 그렇다는 것은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는 x축과 만나는 점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 함수를 구할 수가 있는가? x축과 만나는 점에 대해서 주어졌을 때 함수식을 구할 수가 있는가? 이런 아이디어로 살펴보자고. 얘들아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x축과 만남의 교점이 2 또는 3과 만났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은 뭐 아래로 블록이고 2차 항의 개수는 뭐 2라고 주어졌다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렇다는 건 이 소리죠.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2 또는 3에서 만났습니다. 이 의미와도 같잖아. 근데 궁금한 건 얘에 대한 함수식을 구하는 게 우리의 미션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얘들아 이 느낌 갈까? 2가 x축과 만났어. 2가 x축과 만났다는 것은 누군가의 근의 역할을 했던 애라는 거죠. 여기까지 맞아요? 어떤 2차식의 근의 역할을 했던 애라면 역으로 인수도 찾을 수 있고 그 함수식도 찾을 수가 있었던 거 맞잖아.
그 느낌 그대로 한번 가보자고. 얘들아 x축과 2에서 만났어요. 그럼 누굴 인수로 가졌던 식이었을까? x-2를 인수로 가졌던 식이라는 게 느낌이 오니? 또 x축과 3에서 만났어. 그럼 누굴 인수로 갔던 식이었을까? x-3을 인수로 갔던 식이었을까? 왜? 능력으로 잡았을 때 근들이 얘가 나왔던 거거든. 근데 이 능력의 의미는 x축에 대한 의미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생략하고 뭐 하자고? 함수식으로 나타내보자 이 소리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최고 차이 계수는 지금 얼마랍니까? 2라고 줘줬기 때문에 2만 붙이면 끝이었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우리가 함수식을 할 때도 이 교점을 구할 수가 있지만 역으로 교점을 알아도 함수식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게 여기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다 이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봐봐. 승준아 이제 좀 질문 좀 해볼게. x축과 -1과 4에서 만난대. 최고 차이의 계수는 3이랍니다. 함수식 불러볼 수 있을까요? -1과 x축에서 만난다는 것은 누구를 인수로 가겠고 x 플러스 뭐라고?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겠고 x축과 4에서 만난다는 것은 누구를 인수로 가죠? x-4를 인수로 가죠. 근데 총 차이 계수는 얼마래? 3이래. 그럼 앞에 3만 붙여주면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걸 좀 기억하자고 몇 명만 물어보고 좀 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예진아 x축과 -4랑 -3에서 만난대. 최고 차이의 개수는 -2짜리라거든. 함수식 불러보자. 마이너스 x 플러스 4 네. x 플러스 4 어려운 거 없죠? 라스트 우영이만 하고 끝낼게요. x축과 어려운 거 내고 싶은데 어려우면 안 될 것 같아요. 3과 -7에서 만난다고 할게요. 최고 차이 개수는 -3입니다. 함수식 불러볼게요. y는 -3 x -3 x 플러스 7 여기까지 되는 거 맞죠?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들아 그러면 너네가 필수 이제 4번 보고 식만 빨리 불러줘봐. x축과 1,0과 4,0에서 만난답니다. 그렇다는 것은 x축과 1과 4에서 만나겠다 이 소리거든요. 그때 누구를 인수로 갔겠죠? 1,0과 4,0을 만나고 3,-1을 지금 지나는 상황이거든. 그럼 여기까지 식을 한번 써보자. x축과 1에서 만난다는 것은 x-1을 인수로 갖겠다는 거 맞죠? x축과 4에서 만난다는 것은 x-4를 인수로 갖겠다는 거 맞죠? 근데 이 문제는 최고 차이에 대한 정보를 대놓고 주어지진 않은 문제야. 그럼 어쩔 수 없이 A로 잡는 수밖에 없죠. 그럼 문자 하나가 나왔어요. A를 구하는 방법은 지나는 한 점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겠네. 여기까지 맞지? 그럼 3,-2 대입하자. -2는 3 대입해보니까 A 곱하기 2 곱하기 -1로 잡히는 것 같거든요? 맞죠? 따라서 A는 얼마입니까? 1이었네요. 따라서 이 함수식은 뭐예요? 1만 잡고 나머지 그대로 써주면 됐던 함수식이었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네, 우리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